자, 그럼 마저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있는 전류 I1하고 I2가 얼만큼으로 나눠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를 위해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I1이라고 하는 식을 써볼 거예요. 오명업 측에서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식이 있었기 때문에 I1은 R1분의 V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병렬 연결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압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V1을 갖다가 전체 전압 V0로 바꿔도 괜찮겠죠. 그래서 R1분의 V0라고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V는 IR이라고 하는 이 오명업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R1분의 V는 IR이니까 I0, R0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I0는 결과적으로 전체 연료니까 그냥 냅두고 이 R0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여기는 보다시피 저항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항이 두 개인 경우에 병렬 합성 저항은 합분의 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걸 생각해서 식을 써보게 되면 R1분의 I0는 냅둘게요, 그대로. 그러면은 R0라고 하는 거는 아까 합분의 곱이라 했기 때문에 아래는 더해준다 했죠. 위에는 곱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R1하고 R1이 소거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R1 더하기 R2분의 R2에 곱하기 I0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요게 지금 뭐다? 이게 I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I2라고 하는 값을 또 생각을 해볼게요. I2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R2분의 V2, 또 이거는 R2분의 V2 대신에 V0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R2분의 V0는 똑같이 I0, R0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즉 아까처럼 R2분의 I0만 냅두고 곱하기 R0라고 하는 값은 똑같죠? R1 더하기 R2분의 R1, R2가 될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R2하고 R2가 날라가기 때문에 R1만 남는 거죠. 분자에 R1만 남잖아요. 그죠? 자, 최종적으로 R1 더하기 R2분의 R1에 곱하기 I0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수식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I1이든 I2든 이 전류를 갖다가 알아야 하는 수식을 보게 되면 R1 더하기 R2분의 어떤 값 곱하기 I0에서 이 R1, R2하고 I0라고 하는 이 배열은 그대로 일치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즉 여기서 지금 바뀌는 거는 뭐만 바뀝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R2하고 R1만 바뀌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앞서서 봤던 전압분배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V1과 V2라고 할 때 R1하고 R2의 저항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전압을 V0라고 얘기를 하면 V1이라고 하는 거는 R1 더하기 R2분의 곱하기 V0는 똑같다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R1이었단 말이죠. 즉 1을 갖다 구할 땐 1을 넣어주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1을 갖다 구하려고 보니까 뭐예요? 2를 갖다 넣었어요. 또 반대로 2를 갖다 구하려니까 1을 갖다 넣었다는 거죠. 요게 전압분배 법칙과 전류분배 법칙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전압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V는 IR이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전압이랑 저항이 서로 비례하는 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V1을 구할 때는 분자에 R1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V2를 구할 때는 분자에 R2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전류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I는 R분의 V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하죠?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반비례한다. 즉 그러기 때문에 I1을 갖다 구할 때는 반비례니까 반대하는 거 R2를 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I2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 반대하니까 R1을 갖다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반비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값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좀 더 이해를 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요 관련된 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 수 있나. 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저항이 두 개가 있는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로 흘러들어오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 15A라고 해볼게요. 이때 여기에 있는 저항을 20옴, 여기 있는 저항을 10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구하려고 한다. 요걸 I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이 I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공식으로 쓰면 돼요. 자, 전류분배 법칙은 아래는 지금 R1 더하기 R2라고 하는 두 개의 저항을 더하는 모습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에 어떠한 값이 들어갈 거고 곱하기 전체
전체 전류 15A라고 하는 값도 그대로 일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15M에서 흐르는 전류를 갖다 구한다는 말은 반대되는 거. 전류는 저항이랑 반대한다 했으니까 따라서 뭐예요? 25M을 갖다가 여기 넣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분의 20에다가 곱하기 15가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소거해주면 약분을 해주게 되면은 10A라고 하는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20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똑같겠죠. 공식으로 놓자면 여기에다가 10만 넣어서 바꿔서 풀어주면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점을 기준으로 15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10이 나왔대요. 그럼 여기로 얼마가 나오면 돼요? 5A만 나오면 되겠죠. 이게 무슨 법칙?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 KCL에 배운 거였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풀어주게 되면은 굳이 모든 구간에 있는 전류를 다 일일이 공식을 넣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량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같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적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걸 갖다가 그럼 만약에 일반화를 시켜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 있는 식을 갖다가 일반화를 한다. 그러면은 두 저항 중 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지금 요거는 무슨 연결일 때예요? 병렬 연결일 때예요. 그죠? 이걸 만약에 I라고 한다면 분모 같은 경우는 저항의 합이 되겠죠. R1 더하기 R2니까 그죠? 분의 위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떤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려면은 결과적으로 해당하는 저항에 반대 저항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되고, 곱하기 전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체 전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화를 해준다면, 이 공식을 일반화를 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갖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우예요? 두 개일 때입니다. 두 개일 때. 두 저항 중에서인 거예요. 아직 3개 이상일 때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을 안 꺼냈어요. 그죠? 자,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공식을 갖다가 만약에 쓴다면은 어떤 전압을 구하려 한다, 어떤 저항이 있는 전압을 구하려 한다 하면은 무조건 분모는 뭐냐? 전체 저항의 합이 돼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이때 이 전체 저항의 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직렬 연결의 합성 저항값이에요. 요 분에 해당하는 저항값을 넣으면 돼요. 해당 저항값. 그리고 곱하기 전체 전압을 갖다 곱하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압분배 법칙을 일반화시킨 공식이라 보시면 돼요. 즉 이거는 저항이 2개든 3개든 100개든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는 공식으로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런데 전류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2개일 때랑 3개 이상일 때랑 약간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3개일 때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저항이 2개일 때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개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돼요. 참고로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저항이 3개 이상일 때 전류 분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저항이 하나, 둘, 3개만 있다라 해볼게요. 이때 자, 여기 있는 저항 R1, 여기 있는 저항을 R2, 여기 있는 저항을 R3라고 하고, 이 점을 기준으로 들어간 전류가 I0라고 할게요. 그리고 R1으로 들어간 전류가 I1, R2로 들어간 전류가 I2, R3로 들어간 전류가 I3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지금 I1이라고 하는 이 전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앞서 쓴 공식이랑 똑같아요. I는 R분의 V니까 R1분의 V1이라고 쓰면 될 거고, 근데 V1, 즉 R1에 걸리는 전압이라 하는 것은 전체 전압 V0랑 똑같기 때문에 R1분의 V0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R1분의 V는 IR이니까 I0, R0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자, R0, 즉 지금 여기 저항이 3개 있을 때에 대한 합성 저항은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R1분의 I0 같은 경우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이 R0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표현을 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모는 하나를 뺀 나머지 저항의 곱의 합이라고 했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전체 저항의 곱이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R0는 분모는 하나를 뺀 나머지 곱의 합, 즉 여기서 이렇게 R1을 없애버리면 R2, R3만 남죠? 그러면은 R2, R3 더하기, 이번에는 R2를 없애버리면은 R1하고 R3가 남을 거예요. R1, R3 더하기, 이번에는 R3를 없애버리면은 R1하고 R2가 남겠죠. R1, R2. 이 위치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바뀌어도 돼요. R1,
R1, R2, R3, R1, R3 쓰셔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분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모든 저항의 곱이라고 했어요. R1, R2, R3라고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R1하고 여기 있는 R1이 소거되니까 R2, R3만 남을 거예요. 그죠? 자, 최종적으로 I1이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R1, R2 더하기 R2, R3 더하기 R1, R3 분의 R2, R3 곱하기 I0라고 하는 걸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자 I2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서 저희가 썼던 요런 모양의 형태를 가지는 건 똑같습니다. 분모하고 분자에 있는 전류가 저런 관계를 가지는 건 무조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똑같습니다. R1, R2, R2, R3 R1, R3, I0 똑같고 자 여기 들어간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I1을 갖다 구할 땐 보니까 2하고 3를 넣었어요. 즉 1이 없어졌어. 1이 그죠? 1이 없고 1이 아닌 나머지 2하고 3를 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를 갖다 구할 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가 빠진 거 즉 1하고 3를 넣으면 되겠죠. R1하고 R3를 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마찬가지로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일반화를 시켜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한 저항이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값은 이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분모를 먼저 쓰게 되면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저항의 곱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해. 분자는 뭐가 돼요? 분자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저항, 지금 I1을 구할 때는 보니까 1이 빠지고 1이 없고 수수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저항이 아닌 저항들의 곱인 거예요. 해당 저항이 아닌 저항 곱. 해당 저항이 아닌 것들의 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뭡니까? 전류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전류를 갖다가 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전류. 이것이 저항이 3개 이상일 때 전류음도합치를 갖다가 일반화한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 이상일 때에 대한 일반화예요. 근데 참고적으로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실제로 이거 갖다가 숫자를 넣어서 문제를 풀어본다라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로가 있다 해볼게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저항이 3옴, 그 다음 여기 있는 저항이 6옴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저항이 12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점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전류가 42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때 자 6옴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갖다가 구해보자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I라고 하는 이 전류값은 분모는 뭐였어요? 분모는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저항의 곱의 합. 자, 3을 갖다 만약에 없으면 6하고 12가 남겠죠. 그러니까 6 곱하기 12라고 먼저 쓰겠습니다. 6 곱하기 12 더하기 이번엔 6을 갖다 없으면 3하고 12가 남겠죠. 3 곱하기 12 더하기 이번엔 11을 없애면 3하고 6이 남죠. 3 곱하기 6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분해. 자, 6으로 들어간 애기 때문에 6을 제외한 나머지 3하고 11을 갖다가 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분자에다가. 이렇게. 다음 곱하기 전류는 전체 전류라고 했죠. 42A의 전류가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갖다 실제로 계산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72 더하기 36 더하기 18에다가 36이에요. 곱하기 42가 되는데 얘를 갖다 계산해주게 되면 12A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류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좀 더 그려보면 여기에서 12A가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여기에는 6A 전류가 여기에는 24A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그렇게 나오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이 PDF 또한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학습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이 전류분배법칙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정석을 알려드렸지만 앞서서 전압분배법칙에서 이제 저항비만 이용해서 전압을 갖다 구한 것처럼 이것도 저항비만을 이용해서 전류가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추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봐보시고 뒤쪽에도 영상 끝날 때 추천하는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